지금 발에 저린 증상이 있으신가요?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신발을 벗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세게 눌러보세요. 명확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피부와 손가락 사이에 두꺼운 양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감각이 둔하거나 멍하거나 멀게 느껴진다면 말초신경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몇 분 동안 말씀드릴 내용이 5년 후 혼자 걸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자녀들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게 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며 지난 17년간 서울 전역의 신경과에서 몸속에서부터 감각을 잃어가는 환자들을 치료해왔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손가락의 감각을 잃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뜨거운 것을 느끼지 못해 차잔을 떨어뜨리는 것을 봤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을 밟고도 바닥에 빨간 발자국을 볼 때까지 피가 나는 줄 모르는 할머니들을 치료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초신경병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독립성을 조용히 한 번에 하나씩 신경 말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치료하는 거의 모든 환자들이 수개월, 때로는 수년간 아연 보충제를 복용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사가 시킨 대로 정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림 증상은 악화됩니다. 균형 감각이 나빠집니다. 다리의 자결감이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시간에 아연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시간에 아연을 복용하면 몸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미네랄은 절대 죽어가는 신경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바닥이 없는 컵에 물을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연은 신경 건강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말초신경은 재생되기 위해 아연이 필요합니다. 아연이 없으면 신경섬유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이 무너집니다. 발과 손에서 뇌로 가는 신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협응력을 잃습니다. 감각을 잃습니다. 결국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비극은 사람들이 아연 결핍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그들이 장이 생리학적으로 아연을 흡수할 수 없는 정확히 그 시간대에 아연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를 통해 저는 모든 것을 바꿔놓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몸의 미네랄 수송 통로가 완전히 열리는 2시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 동안 아연 흡수율은 다른 시간대에 비해 최대 300배까지 증가합니다. 300배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연이 사용되지 않고 몸을 통과하는 것과 아연이 실제로 발가락, 손가락, 다리의 신경 말단에 도달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2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토콜을 테스트했습니다. 수년간 절여왔던 환자들이었습니다. 온도를 느끼지 못하는 환자들이었습니다. 발이 바닥을 느끼지 못해서 자주 넘어지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연 섭취 시간만 조정한 지 몇 주 만에 그들은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림이 멈췄습니다. 화끈거리는 통증이 감소했습니다. 균형 감각이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아연을 복용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경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다른 3가지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핍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림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저는 아연을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정확한 2시간 시간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시간대 밖에서 세포가 아연을 거부하는 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신경 재생의 효과적인 정확한 용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연 흡수를 방해하는 흔한 음식들을 폭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한 불균형을 방지하고 신경 치유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 황금 시간대에 아연과 함께 복용해야 하는 3가지 보조 미네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경은 재생될 수 있습니다.
사지의 감각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연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때 복용해야만 가능합니다.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말초신경병증과 당뇨병성 신경손상을 전문으로 하며 서울에서 17년간 진료해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나누려는 내용은 아연 보충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손끝을 만져보세요. 손끝을 서로 눌러보세요. 피부의 질감이 명확하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발가락을 바닥에 눌러보세요. 날카롭고 뚜렷한 감각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둔하고 흐릿한가요? 마치 당신과 바닥 사이에 솜층이 있는 것처럼요. 만약 잠시라도 망설였다면 말초신경이 이미 손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절실히 필요한 아연을 흡수할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아연은 신경재생의 핵심 미네랄입니다. 신경은 수초라고 불리는 보호막으로 쌓여 있으며 이 보호막이 손상됐을 때 복구하는 데 아연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아연을 복용하면 장세포가 최대 97%를 거부합니다. 그냥 몸을 통과해서 나갑니다. 낭비되는 것입니다.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3년 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당뇨병 환자들과 일하던 중 우연히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이 씨라는 74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발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계속 비틀거렸습니다. 딸이 목욕하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녀는 물이 뜨겁게 데워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8개월 동안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고품질 아연이었습니다. 비싼 아연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기 미네랄 수송에 관한 연구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신경과 전문의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시간생물학 연구들을 살펴보던 중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장세포에는 일주기 리듬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수송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들은 문과 같습니다. 무엇이 흡수되고 무엇이 거부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연 수송 단백질은 특정 2시간 동안 가장 넓게 열립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 동안 우리 몸은 생물학적으로 최대 효율로 미네랄을 흡수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위산은 최적의 pH에 도달합니다. 장 내벽은 가장 수용적인 상태가 됩니다. 수송 단백질들이 활짝 열립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아연을 복용하면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복용하는 것에 비해 흡수율이 최대 300배까지 증가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 여성 환자로 실험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을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정확히 오후 2시 30분에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3주 안에 그녀는 다시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발가락에 따끔거림이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이상한 따끔거림? 그것은 그녀의 신경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7주 차에는 다시 온도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주 차에는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도 아연 흡수를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커피입니다. 차입니다. 탄닌이 들어있는 모든 음료는 위장에서 아연과 결합하여 완전히 쓸모없게 만듭니다. 아연을 복용하기 최소 2시간 전과 복용 후 1시간 동안은 이러한 음료를 피해야 합니다. 칼슘 보충제는 또 다른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칼슘과 아연을 함께 복용하면 같은 수송 단백질을 놓고 경쟁합니다. 칼슘이 이깁니다. 아연은 집니다. 아무것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통곡물빵, 현미, 피트산이 높은 모든 것들도 아연을 차단합니다. 통곡물이 건강에 좋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모순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면에서 건강에 좋지만 신경 손상을 회복하려고 할 때는 아닙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아연 시간대 동안 위장은 비교적 비어 있어야 합니다. 2시간 전에 가벼운 식사는 괜찮습니다. 무거운 음식은 안 됩니다. 신경 재생을 위한 최적 용량은 순수 아연 30mg입니다. 아연 글루콘산이나 황산아연의 총 중량이 아닙니다. 순수 아연입니다. 보충제 라벨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에 200mg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순수 아연이 15mg만 들어있는 구연산아연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라벨을 마치 생명이 달린 것처럼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의 독립성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여러분의 아연이 완전히 낭비되고 있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우리 몸의 미네랄 수송의 일주기 리듬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세포에는 아연 수송체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 종일 열리고 닫히는 작은 문처럼 생각하세요. 이 문들은 무작위로 열리고 닫히지 않습니다. 신체의 주시기에 의해 제어되는 정확한 일정을 따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 수송체 단백질들은 최고 활동에 도달합니다. 이 2시간 동안 장내벽은 아연에 대해 300배 더 투과성이 높아집니다. 30%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다. 300배 더 효과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놀랍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후에 코르티솔 수치는 아침 최고치에서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이 떨어지면 부교감 신경계가 더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이때 소화 시스템이 최적의 흡수 단계에 들어갑니다. 장벽으로 가는 혈류가 40% 증가합니다. 소장의 pH 균형이 아연 이온화에 필요한 정확한 수준으로 이동합니다. 이 시간대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렬됩니다. 하지만 이 전체 과정을 파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을 먹거나 대부분의 보충제 병이 말하는 것처럼 잠들기 전 밤에 복용하면 돈을 화장실에 직접 버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아침 코르티솔이 너무 높습니다. 아연 수송체 단백질이 제대로 열리는 것을 차단합니다. 밤에는 소화 시스템이 이미 흡수 모드가 아닌 회복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아연은 혈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장을 그냥 통과합니다. 더 나쁜 것은 커피와 함께 아연을 복용하면 탄닌이 아연 분자와 결합하여 완전히 이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잘못된 시간에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그 음식의 피트산이 아연을 소화할 수 없는 복합체로 고정시킵니다. 저는 환자들이 5년 동안 충실하게 아연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여전히 혈액검사에서 심각한 아연 결핍을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5년간의 낭비된 돈과 계속되는 신경 손상, 모두 잘못된 타이밍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최 씨라는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절망한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74세, 16년간 당뇨병을 앓았고 발에 무감각이 너무 심하게 진행되어 걸을 때 바닥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2번 넘어졌습니다. 딸이 목욕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온도를 느낄 수 없어서 화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이미 2년 동안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의사가 처방했습니다. 하지만 아연 수치는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일과를 확인했을 때 아침 일찍 당뇨병 약과 함께 푸짐한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오후 2시에서 4시 프로토콜로 전환했습니다. 그 변화만으로요. 같은 아연 보충제, 같은 25mg 용량이었지만 이제는 오후 3시에 거의 빈속에 작은 찐 고구마 한 조각만 먹고 복용했습니다.
3주 안에 그녀의 혈중 아연 수치가 2배가 되었습니다. 7주 안에는 그녀는 발가락에 저린 감각이 돌아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저림은 더 이상의 신경 손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신경이 깨어나고 재생되고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4개월 후 그녀는 발밑의 질감 차이를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없이 걸었습니다. 혼자서 목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제 진료실에서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녀의 어머니를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절한 시간에 아연을 공급하여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 그녀의 몸이 스스로 치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몸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연 복용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잘못된 시간에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삼키는 모든 알약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물리적으로 아연을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 바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신경과 클리닉에서 이 타이밍 프로토콜을 처음 발견했을 때 수십 년 동안 연구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1990년대부터 장세포의 아연 수송 단백질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일주기 리듬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작은 문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부분은 이 문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거의 완전히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의 소화 시스템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연 수송 단백질이 최고 활성도에 도달합니다. 이 2시간 동안 장세포는 오후나 저녁에 복용하는 것에 비해 아연을 흡수하는데 300배 더 민감해집니다. 300배입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연이 실제로 손상된 신경에 도달하는 것과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의 차이입니다. 정확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뇌의 작은 영역에 의해 제어되는 마스터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 시계는 모든 장기에 언제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른 아침, 깨어난 직후의 소화 시스템은 최대 흡수 채널을 열어 하루를 준비합니다. 영양소가 들어올 것을 기대합니다. 위산은 최적의 수준입니다. 췌장 효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언급한 아연 수송 단백질이 활짝 열려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 10시에 아연을 복용하면 이미 창의 절반을 놓친 것입니다. 정오까지 그 수송 단백질은 용량의 15%로 줄어듭니다. 저녁 식사 시간까지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비싼 아연 보충제가 그냥 통과하여 저린 발과 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환자가 있었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이씨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양쪽 발의 진행성 무감각으로 5년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매일 밤 자기 전에 아연 보충제를 성실하게 복용해왔습니다. 제가 그녀의 혈중 아연 수치를 검사했을 때 수치는 겨우 결핍 수준을 약간 넘는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년간의 보충제 복용에도 그녀의 몸은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를 아침 프로토콜로 전환했습니다. 아침 6시 30분, 일어난 후 30분 공복에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2주 이내에 그녀의 혈액 검사에서 아연 수치가 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주 이내에 그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발가락에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녀는 다시 침실 바닥의 질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아침에 아연을 복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도 아연 흡수를 파괴하는 특정 음식들이 있습니다. 커피가 최악의 방해 요인입니다. 아연을 복용한 후
2시간 이내에 커피 한 잔만 마셔도 흡수가 78% 감소합니다. 커피의 탄닌이 위장에서 아연과 결합하여 몸이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칼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우유를 마시거나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칼슘과 아연은 정확히 같은 수송 단백질을 놓고 경쟁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흡수되기 위해 서로 싸웁니다. 함께 복용하면 둘 다 집니다.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는데도 두 미네랄 모두 결핍됩니다. 통곡물빵과 오트밀도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연 분자주의에 세장처럼 작용하는 피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장은 그 세장을 뚫을 수 없습니다. 아연은 같아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나십시오.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위산이 최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로만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십시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음식도, 커피도, 차도 안 됩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최소 1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아연이 완전히 흡수될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 1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손상이 일어나고 있는 말초 신경으로 아연을 직접 수송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경 재생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아연 흡수를 300배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정확한 타이밍 프로토콜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환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꾼 핵심 비밀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2시간은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오후도 아닙니다. 저녁입니다. 왜 이 특정 시간일까요? 여러분의 몸의 아연 수송 단백질이 미네랄 흡수를 위한 일주기 리듬과 동기화되어 정확히 이 시간대의 최고 활성도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세포는 말 그대로 이 시간대에 아연의 문을 열고 다른 시간에는 문을 쾅 닫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강남에 사시는 이씨 할머니가 8개월 동안 아연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저린 발에 전혀 개선이 없어 제 클리닉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고품질 아연을 복용하고 있었고 병에 적힌 지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전도 검사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가락은 여전히 완전히 무감각했습니다. 그녀는 욕조의 뜨거운 물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2번 넘어졌습니다. 땅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저녁 복용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같은 아연, 같은 용량, 단지 다른 시간. 3주 안에 그녀는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발밑의 카페트 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6주째에는 임상 측정에서 신경전도 속도가 43% 향상되었습니다. 당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저녁 시간 동안 장세포는 메달로티오네인이라는 단백질을 최대량 생산합니다. 이 단백질은 특별히 아연 분자를 위한 셔틀버스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셔틀버스가 없으면 삼킨 아연은 소화 시스템을 그냥 통과하여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수백 대의 셔틀버스가 아연을 잡아 혈류로 직접 전달한 다음 신경 말단으로 보냅니다. 아침 아연 섭취는 가장 나쁜 선택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복용합니다. 왜일까요? 아침은 코르티솔 분비를 유발하고 코르티솔은 장벽에서 아연 흡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말 그대로 미네랄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이 당뇨병 환자들이 수년간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을 복용해도 신경회복이 거의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작용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녁 프로토콜의 용량은 원소 아연 30mg입니다. 아연 글루코네이트 총 중량이 아니라 원소 아연 함량입니다. 보충제 라벨을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숫자를 읽기 때문에 너무 적게 복용합니다. 원소 아연 30mg은 보통 대부분의 표준 보충제 2캡슐을 복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녁 식사 후 정확히 90분 후 빈속에 복용하십시오. 음식과 함께 말고. 식사 직후 말고. 90분 후에. 필요하면 휴대폰에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위장의 음식, 특히 곡물과 콩류는 아연과 결합하여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피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저녁 간식조차도 흡수율을 파괴할 것입니다. 일반 상온수로만 마시십시오. 차 말고. 커피 말고. 우유 말고. 이런 음료에는 아연을 킬레이트하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는 아연을 붙잡아 흡수를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깨끗한 물만 드십시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 이 저녁 시간대에 절대 아연만 복용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다른 3가지 미네랄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불균형을 만들게 됩니다. 구리, 마그네슘, 셀레늄이 아연 복용량과 함께 해야 합니다.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연 30mg마다 구리 2mg, 마그네슘 400mg, 셀레늄 200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 숫자들을 즉시 적어두십시오. 아연만 복용하면 몇 주 안에 구리 수치가 고갈되어 처음보다 더 심한 신경 손상을 일으킬 것입니다. 부산의 최 씨는 이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2달 동안 아연만 복용했고 심각한 구리 결핍성 빈혈이 생겼습니다. 저림 증상이 실제로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황금 시간대에 아연과 함께 복용해야 하는 3가지 중요한 미네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완벽한 시간에라도 아연만 복용하면 체내에서 위험한 미네랄 전쟁을 일으켜 진전을 파괴하고 잠재적으로 저림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아침 시간대에 아연을 보충하면 장세포가 특정 운반 통로를 엽니다. 이것을 장벽의 좁은 출입구라고 생각하십시오. 제 환자의 90%가 저지르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출입구는 아연만 운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리, 철분, 마그네슘도 운반합니다. 아연만 대량으로 섭취하면 단일 출구를 통해 밀고 나가는 군중처럼 이 출입구를 통과하며 다른 모든 것을 차단합니다. 저는 강남의 최 씨 환자를 통해 이것을 어렵게 발견했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좌절한 상태로 서울의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는 정확한 아침 시간에 6주 동안 아연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림 증상이 처음 2주 동안 약간 개선되었다가 갑자기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종아리 근육 경련, 불규칙한 심장 박동, 극심한 피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연 수치는 정상화되었지만 구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마그네슘은 거의 고갈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경쟁적 억제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연이 다른 필수 미네랄의 흡수를 차단하고 있었고 이제 신경이 다른 방식으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3가지 미네랄을 함께 매우 특정한 비율로 복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구리. 아침 시간대에 복용하는 아연 30mg마다 구리 글리시네이트 2mg이 필요합니다. 구리 황산염이나 구리 산화물이 아닙니다. 글리시네이트여야 합니다. 이 형태는 부드럽고 공격적으로 경쟁하지 않고 같은 통로를 통해 흡수됩니다. 구리는 신경 주변의 보호 코팅인 미엘린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구리 없이는 아연만으로는 회복 과정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둘째, 마그네슘. 아연과 정확히 같은 시간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400mg을 복용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체내 300개 이상의 효소 시스템을 활성화하며 이 중 최소 40개가 신경 신호 전달에 직접 관여합니다. 부산의 이 씨가 아연 프로토콜에 마그네슘을 추가했을 때 하지 불안 증후군이 5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5일 만에. 그녀는 8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아연을 단독으로 복용할 때 연조직에서 일으킬 수 있는 석회화를 예방합니다. 저는 마그네슘 없이 고용량 아연을 복용하여 신경 경로 주변 혈관에 칼슘 침착물이 생긴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막힘을 만들고
저림을 영구적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 중요한 미네랄은 셀레늄입니다. 같은 아침 시간대에 셀레늄 200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셀레늄은 아연과 협력하여 산화 손상으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주요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티온 과산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특히 당뇨병성 신경병증에서 산화 스트레스는 치유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신경 말단을 지속적으로 파괴합니다. 셀레늄과 아연은 함께 보호막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것의 타이밍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십니다. 15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정확히 10분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아연 30mg, 구리 2mg, 마그네슘 400mg, 셀레늄 200마이크로그램을 모두 함께 복용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30분을 더 기다립니다. 이 순서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4세 박씨 환자분이 계셨는데 4가지 미네랄을 모두 복용하고 계셨지만 하루 종일 다른 시간에 나눠서 드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결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방법으로 조정해드렸습니다. 2주 만에 발가락 3개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6주 만에 차의 가속 페달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오셨습니다. 발을 느낄 수 없어서 2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셨거든요. 더 많이 복용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더 빠른 결과를 기대하며 2배, 3배의 용량을 복용하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대신 독성 불균형을 만들어 신장을 손상시켰습니다. 이 황금 아침 시간대에 정확한 양을 지키십시오. 이제 이 황금 시간대에 아연과 함께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3가지 필수 미네랄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3가지 동반 미네랄 없이 이 최적의 시간에 아연만 복용하면 신경 손상을 실제로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미네랄 불균형을 만들게 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제 클리닉에서 이 실수로 수십 명의 환자들의 진행 상황이 망가지는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 필수 미네랄은 마그네슘입니다. 아침 흡수 시간대에 아연을 많이 섭취하면 아연과 마그네슘이 장벽에 같은 운반 통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마그네슘 없이 아연을 복용하면 아연이 가지고 있던 마그네슘 저장량을 밀어내어 단 2주 만에 마그네슘 결핍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신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세포를 전기적으로 안정시키는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신경이 무작위로 발화하여 많은 신경병증 환자들이 설명하는 쏘는 듯한 통증과 자결감을 유발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이시 환자분이 계셨는데 제 아연 타이밍 프로토콜을 완벽하게 따르셨습니다. 3주 만에 발의 무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바닥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매일 밤 종아리를 타고 올라오는 끔찍한 전기 충격 감각이 생겼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마그네슘이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연이 신경 복구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마그네슘이 없어서 복구된 신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절연체 없는 새 전선과 같았습니다. 즉시 아침 아연 복용량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400mg을 추가했고 일주일 만에 그 충격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계속 호전되어 양쪽 발의 완전한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두 번째 미네랄은 구리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아연과 구리는 체내에서 역관계를 가집니다. 아연이 올라가면 구리가 내려갑니다. 구리 보충 없이 신경 복구를 위해 고용량 아연을 복용하면 한 달 안에 구리 결핍성 빈혈이 생깁니다. 적혈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약해지고 어지럽고 심장이 효율적으로 펌프질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 나쁜 것은 구리가 신경 주변의 수초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경 신호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보호막입니다. 구리가 없으면 신경 재생이 중간에 멈춥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최 씨를 치료했는데 2개월 동안 매일 아침 아연을 복용하고 놀라운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너무 많이 회복되어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계속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구리 수치가 급락했습니다. 아침 미네랄 프로토콜에 구리 2mg만 추가했고 10일 만에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정확한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연 30mg당 구리 2mg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세 번째 미네랄은 셀레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셀레늄이 신경 건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들어본 적이 없지만 제 연구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셀레늄은 셀레노프로틴이라는 효소군을 활성화하며 이 효소들은 재생 과정 중에 신경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아연이 손상된 신경을 복구하기 시작할 때 그 복구 과정은 염증성 부산물을 만듭니다. 셀레늄이 없으면 그 부산물들이 축적되어 치유하려는 바로 그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아연 복용량과 동시에 정확히 200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는 안 됩니다. 높은 셀레늄은 독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양은 치유 중인 신경을 방패처럼 보호합니다. 2시간 아침 시간대에 4가지 미네랄을 모두 함께 복용하십시오. 아연, 마그네슘, 구리, 셀레늄.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완전한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신경 건강을 변화시킬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사용한 프로토콜이며 결과가 스스로 말해줍니다. 각 세부 사항이 중요하므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째, 황금 타이밍 시간대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아연 보충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저녁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왜 이 정확한 시간대일까요? 이 2시간 동안 신체는 아연을 신경세포로 직접 운반하는 운반 단백질인 메탈로티오네인의 최고 농도를 분비합니다. 이 시간대 밖에서는 섭취하는 아연의 최대 90%가 단순히 사용되지 않고 배설됩니다. 몸이 말 그대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17년 동안 환자들이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아연을 복용하는 것을 지켜보며 왜 개선이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미네랄 운반의 이 일주기 패턴을 발견했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둘째, 복용량 프로토콜입니다. 정확히 30mg의 원소 아연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글루콘산아연이나 구연산아연이 아니라 원소 아연 함량을 라벨에서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보충제가 이것을 표시합니다. 30mg입니다. 더 많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40mg 이상 복용하면 밀리그램은 구리 흡수를 차단하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먹으면 더 빨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수십 명의 환자들이 이런 실수로 진전을 망치는 것을 봤습니다. 셋째, 중요한 식사 규칙입니다. 아연은 반드시 빈속에 복용해야 하며 점심 후 최소 2시간, 저녁 2시간 전에 먹어야 합니다. 커피도 안 됩니다. 차도 안 됩니다. 우유도 안 됩니다. 특히 이 시간 동안에는 칼슘 보충제를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칼슘은 아연의 적입니다. 장벽에서 같은 흡수 통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아연 복용 시간 근처에 칼슘을 먹으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한 환자분, 강남에 사시는 68살 여성분이 매일 오후 3시에 아연을 완벽하게 복용했지만 오후 2시 반에 칼슘도 함께 드셨습니다. 석 달 후에도 저림 증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6시간 간격으로 나눠 드시게 했더니 5주 만에 발가락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넷째, 동반 미네랄입니다. 아연만으로는 신경 재생이 안 됩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200mg을 자기 전 밤에 복용해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손상된 신경 주변의 수초를 재건하는데 아연을 돕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비타민 B6 50mg을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아연과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B6와 아연은 함께 신경 신호 전달을 회복시킵니다. B6 없이는 아연이 신경에 도달해도 복구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완전히 피해야 할 방해 음식들입니다. 통곡물, 콩, 견과류에 들어있는 피트산은 아연과 결합하여 몸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런 음식을 먹는다면 하룻밤 담가두고 물을 버린 후 요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피트산의 최대 70%가 제거됩니다. 또한 아연 복용 기간 동안 철분 보충제를 끊으십시오. 철분과 아연은 흡수해서 천적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아침에만 철분을 드십시오. 그럼 언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3주에서 4주 안에 첫 개선 징후를 보고합니다. 따끔거리는 감각이 먼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좋은 신호입니다. 신경이 깨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8주차가 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저림 증상의 상당한 감소를 느낍니다. 12주차가 되면 많은 분들이 거의 완전한 감각을 회복합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기회의 창은 나이가 들수록 닫힙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이밍에 대한 몸의 관용이 줄어듭니다. 65살 이상이시라면 이 방법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신경 기능과 독립성을 보존하고 싶다면 필수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보충제 캐비닛으로 가십시오. 아연을 언제 복용해왔는지 확인하십시오. 아침이나 저녁이었다면 왜 효과가 없었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매일 오후 2시 반에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이것을 아연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적어두십시오. 가족들에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신경 회복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아래 댓글에 이 문장을 정확히 입력하십시오. 황금 시간에 아연을 복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경 건강에 대한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독립적이고 활동적으로 지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림이나 신경병증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을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인생을 바꿀 힘이 있지만 사람들이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제부터 아연 보충제를 몇 시에 복용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중요한 신경 건강 정보를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저림이나 신경병증으로 고생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